어머님은 돈 한 푼도 없으시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세요? 한소라가 시어머니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면 뭐예요? 돈 한 푼도 없으시면서 우리한테만 얹혀 사시고,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짐이에요. 엄마, 우리도 한계예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들마저 거들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잔혹한 말에 72세 할머니는 쓸쓸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한 그 할머니에게 숨겨진 충격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한소라가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2세 정은주는 작은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서 있었죠. 다른 집 어머님들은 명품백도 들고 다니시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허름하세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42세 아들 김도연이 망설이며 끼어들었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은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는지 아세요? 너희 할머니 왜 저렇게 허름해? 너희 집 정말 가난하구나.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30년간 참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네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면 뭐예요? 돈 한 푼도 없으시면서 우리한테만 얹혀 사시고,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짐이에요. 소라의 독설이 은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9세 며느리의 얼굴에는 오래 참았던 불만이 가득했죠. 도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우리도 한계예요.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라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어머님 친구분들 보세요. 다들 자식들 도와주시던데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소라의 말에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들도 어머니가 가난한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얘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덜 외로우실 테고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소라의 말은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반박하지 않았죠. 알겠다. 나 같은 늙은이가 젊은 부부 발목 잡으면 안 되지. 은주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키워온 아들이었지만 결국 이런 선택을 하는군요. 엄마, 이거라도 받으세요. 도연이 얇은 돈봉투를 내밀었지만 은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스스로 해결할 테니까. 어머님이 뭘 해결하신다고요? 돈도 없으시면서. 소라가 비웃듯 말했을 때 12살 딸 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우리 가은이 할머니가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가은이가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지만 소라가 서둘러 떼어냈죠. 가은아, 할머니는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더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외로우실 텐데. 그만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우리 가은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라. 할머니. 가은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소라가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은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겨울 찬바람이 72세 노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가은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 나는 돈 없는 늙은이야. 하지만 너희는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은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해솔 요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은주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들이 생생했어요. 은주야, 도연이를 잘 키워줘. 하지만 절대 응석바지로 만들지는 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부모의 고마움도 모르게 돼.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모은 재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럼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될 때까지. 남편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줘. 도연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겠어요, 여보. 약속할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가난한 어머니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해솔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이 나와서 은주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미리 연락 받았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는 그 냄새를 맡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201호가 어르신 방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나간 후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죠. 은주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침대 옆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국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봅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똑똑. 201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6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방에 있는 박순례예요. 아, 네. 저는 정은주입니다. 순례가 은주 옆에 앉았어요. 처음 오시면 다들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아드님이 모셔다 드린 거예요? 네. 저희 아들도 처음에는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싫어해서요. 순례의 말에 은주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용돈도 주고.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은주 씨도 자식분이 자주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빠서 잘 못 올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은주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주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궈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왔죠.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은주는 다른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습니다. 은주 씨, 어젯밤에 우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김정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라 그래요. 자식들이 그립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정말 그리웠습니다. 특히 손녀 가은이가요. 셋째 날 오후 은주에게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 김 부장에게서였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요양원에 있어요. 네, 요양원이요? 우리 도연이가 절 여기 보냈어요. 전화 너머로 김 부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회장님. 아드님이 회장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 아이는 절 진짜 가난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거든요. 회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은주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도연이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산업실사를 진행하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직접이요? 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이제 밝힐 때가 됐어요. 한편 도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과의 계약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도연아, 대한그룹 실사팀이 내일 온다더라. 부장인 이성철이 도연의 자리로 왔습니다. 네, 부장님. 준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 따내면 우리 부서는 올해 목표 달성이야. 도연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한그룹이 워낙 까다로워서 힘들지만 이번엔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대한그룹이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니까 당연히 까다롭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창업주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게요. 30년 넘게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하던데.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주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대리인들이 모든 걸 처리한다더라. 도연은 어머니 성함이랑 비슷한 이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요? 응. 그래서 더 전설 같은 거지. 아무튼 내일 실사 잘하자.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한그룹 실사팀이 미래산업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진이 회사 로비에 들어섰죠.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 대표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 뒤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그룹의 특별 고문님이십니다. 직원들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실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실부터 제조시설까지 모든 곳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도연은 실사팀을 안내하며 설명을 담당했습니다. 이쪽이 저희 주력 연구실입니다. 도연의 설명에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선글라스 낀 여성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도연에게 머물러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회의실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김도연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 김 부장이 도연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가족분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겠군요. 김 부장의 질문에 도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아내와 아이들이 많이 응원해줬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아드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김 부장이 옆에 선글라스 낀 여성을 슬쩍 쳐다봤어요. 여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순서로 면담실에 들어갔어요. 면담실에는 김 부장과 그 신비한 여성만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 과장님 앉으세요. 도연이 앉자 김 부장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은 어떤가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하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그 목소리에 도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여성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이 요양원에 보낸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도연이 알던 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엄마가 왜 여기에? 도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부장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연 과장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한그룹의 창업주이시자 현재 회장이신 정은주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은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 해줄 시간인 것 같구나. 도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대한그룹의 회장이라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도연아. 이게 현실이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참아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소라가 반갑게 맞았어요.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혹시 계약 성사됐어? 소라야,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왜? 혹시 계약 잘못됐어? 도연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대한그룹 회장님이야. 뭐라고? 소라의 수저가 떨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대한그룹 창업주가 우리 엄마라고. 그럼 어머님이 엄청난 부자라는 말이야?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30년 동안 숨기고 계셨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회장님을.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회장님께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돈 한 푼도 없으시면서 완전히 짐이에요 같은 말들이요. 당장 어머님을 모셔와야 해. 어떻게 회장님을 요양원에. 그때 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해요? 가은아, 할머니가 엄청 대단한 분이시래. 할머니요? 소라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님이래. 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도 대단하신데요.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가은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이의 질문에 도연과 소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할머니잖아요. 가은아, 어른 일은 복잡해. 복잡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가은이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급하게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장 어머님께 가서 사과드려야 해. 이거 큰일 났어. 그래, 내일 요양원에 가야겠어. 내일? 왜 내일 가? 당장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소라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내쫓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장 모셔오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도연아. 이거 대박이잖아. 우리가 왜 몰랐어? 소라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도연은 씁쓸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대한그룹 회장님께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어머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소라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시라면 이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겠네. 하지만 도연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왜 숨기고 계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한편 가은이 방에서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달리 어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부터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나흘 만에 처음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로 어머니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안녕하세요. 201호 정은주 어르신 면회 왔는데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도연입니다. 아들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은주가 어떤 분인지 이제 요양원 직원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어르신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201호로 가시면 됩니다.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똑똑. 엄마, 저예요. 도연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간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고급 가구와 꽃들로 꾸며져 있었고 은주는 우아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나흘 전 집에서 쫓겨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앉아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놀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니까. 왜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 은주가 남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빠가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어. 너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재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른이 되지 못한 건가요? 네가 판단해봐. 너는 어른이니? 은주의 질문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는 걸 아는구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은주가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기회는 이미 30년 동안 줬어. 엄마, 나는 너를 기다리며 혼자 회사를 키웠어. 너를 위해서. 은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지? 나를 요양원에 버리는 거였어.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니?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
은주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요양원에 보냈을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도연아.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모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니? 저는 도연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하겠어요. 1년 동안 내가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라. 나를 그냥 돈 없는 할머니로 여기고 대해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정말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아내한테도 같은 조건을 제시해라.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라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소라에게는 더 혹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해. 봉사활동이요? 응. 할머니들 씻겨드리고, 산책 도와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소라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겠어. 어머님.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거나 성의 없이 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소라에게 어머니의 조건을 전했어요. 뭐라고? 1년 동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래야 한다고 하셔. 그럼 우리가 뭘 얻는 게 있어? 소라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소라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신데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해?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도연이 소라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라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소라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알았어요. 하면 되죠, 뭐. 하지만 소라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 토요일 소라는 처음으로 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라 씨, 오늘은 박정자 할머니 목욕 도와드리는 일부터 해보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안내했습니다. 목욕을 제가요? 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거든요. 소라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씻겨드린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새로운 분이네. 고마워요. 박정자 할머니가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욕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소라는 여러 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하지? 정말 힘들다. 할머니가 보지 않을 때 한숨도 쉬었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정자 할머니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소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후에는 김순례 할머니의 산책을 도왔습니다. 소라 씨 힘드시죠? 아니에요, 할머니. 하지만 소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 끝나나? 시간이 안 가네. 집에 돌아온 소라는 도연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힘들어.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고생했어. 하지만 좋은 일 하는 거잖아. 1년이 정말 길 것 같아. 두 번째 주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할머니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순례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 이름을 기억해 주시네. 고마워요. 김순례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름 정도는 외워야겠지. 소라는 의무감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소라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들의 개인사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네. 이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처음엔 나를 싫어했어.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소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응. 근데 내가 여기 들어온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아마 바빠서 그럴 거예요. 그럴까? 난 버려진 기분이야. 그 순간 소라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요양원에 보내놓고 나흘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일을요. 나도 어머님을 버린 거네. 소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라 씨, 정말 내 며느리 같네. 이영숙 할머니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도 처음에는 나를 싫어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어. 할머니. 소라의 마음에 뭔가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할머니들,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어머, 소라 씨 표정이 밝아졌네. 박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이더니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소라가 웃었어요. 할머니들이 다 보고 계셨구나. 소라 씨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야. 네. 솔직히 좀 그랬어요. 소라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때? 할머니들이 좋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겠어요. 다음 날 요양원에 갔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윤숙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 소라가 윤숙 할머니를 부르며 간병사를 불렀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소라가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소라는 윤숙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순간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이 진심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윤숙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 할머니, 놀라셨죠? 응. 근데 내가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 제가 울었나요? 소라는 자신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손녀 같아.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소라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소라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소라 씨 오는 날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순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도 할머니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할머니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왔어요. 소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건을 주셔서. 그랬구나.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들을 만나는 게 정말 기다려져요. 정말? 네. 할머니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날 저녁 소라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라 씨, 큰일 났어요. 요양원 간병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소라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지도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가야 해. 왜? 무슨 일이야? 순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도연이 놀랐어요. 아내가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가다니. 병원에 도착한 소라는 응급실 앞에서 은주를 만났습니다. 소라야, 왜 여기에? 순례 할머니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은주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할머니를 걱정하다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뇌출혈이래. 수술해야 한다고.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위험하신 건가요? 모르겠어. 지켜봐야 한다고 해. 소라는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은주와 함께 기다렸어요. 소라야,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저도 기다릴게요. 하지만 순례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새벽 3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왔어요. 네, 저희입니다. 은주와 소라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소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다음 날도 소라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순례 할머니를 간병했어요. 소라야, 고생이 많구나. 의식을 되찾은 순례 할머니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어요. 내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친손녀도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순례 할머니가 소라를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주가 소라에게 다가왔어요. 소라야,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은주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건 때문에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진심이 보여.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은주가 처음으로 소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소라야, 이제 정말 내 며느리 같아. 앞으로는 우리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소라는 집에 돌아와서 도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 할머니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걸.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알겠어. 소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기분이야. 한편 도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요양원을 찾아가며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진정한 효심을 깨달았거든요. 엄마, 오늘은 가은이가 만든 쿠키 가져왔어요. 은주의 표정이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손녀가 만든 거야? 네. 엄마 드시라고 직접 만들었어요. 은주가 쿠키를 하나 먹어봤습니다. 맛있네. 우리 손녀가 요리 솜씨가 좋구나. 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도연의 노력을 보며 은주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도연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제가 왜 어른이 되지 못했는지.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건부로 사랑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뭔가 해주실 때만. 은주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구나. 네. 늦었지만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고마워, 도연아. 제가 고마워해야죠. 이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날 밤 은주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어요. 마침내 30년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들까지 돌보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박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플 때마다 챙겨주시고 외로울 때 말상대도 되어주시고. 김정자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도연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간식을 사주고 병원에 갈 때 동행해주고 외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도연은 감동받았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여기 할머니들이 진짜 가족 같아. 은주의 대답에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혈육인 자신들보다 남인들을 더 가족같이 여긴다는 것이. 엄마, 저도 여기 할머니들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은주가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들이 심심해 하시니까 가끔 와서 이야기 상대나 되어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할게요. 그날부터 도연은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했어요. 도연 씨, 고마워요. 우리 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한 할머니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도연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정말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니?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요. 엄마를 사랑하는 건 엄마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제 엄마이시기 때문이에요. 은주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시든 아프시든 그냥 사랑해요.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셔서. 한편 소라도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3개월 조건은 끝났지만 여전히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 왜 계속 오세요? 이제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간병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머니들이 보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제 가족 같아서요. 소라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주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자 도연과 소라는 요양원 할머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도연 씨, 소라 씨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간병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머니들 만나는 게 즐거워요. 소라가 대답했어요. 1년이 되는 날 은주는 가족들을 요양원으로 불렀어요. 엄마, 오늘은 온 가족이 다 왔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가은이와 현우까지 함께 왔거든요. 할머니. 가은이와 현우가 은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은주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라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공손한 인사였어요. 모두 앉아라. 은주가 가족들을 둘러앉혔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가족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네.
어머니 덕분에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소라도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그게 최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은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기부하시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요. 가은이의 순수한 대답에 어른들이 웃었어요. 현우는? 저도 누나랑 같은 생각이에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재산을 기부할 생각이 없어. 네. 도연아, 너에게 물려주려고 해. 도연이 놀랐습니다. 저에게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마라. 전문가들에게 맡겨. 네, 알겠습니다. 수익의 절반은 계속 사회에 기부해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엄마. 은주가 소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도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제가 돈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했던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은주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나를 집으로 모셔갈 거니? 도연과 소라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이들도 기뻐서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집으로 와요. 가은이와 현우가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요양원 식당에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가은이가 물었어요. 응. 우리 가은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좋아요. 할머니랑 매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우도 기뻐했어요. 저도 할머니랑 게임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현우랑 게임도 하자. 은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 후, 은주는 요양원을 나와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소라가 정성껏 꾸민 방을 안내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 은주가 감탄했어요. 어머님 취향에 맞게 꾸몄어요. 고마워, 소라야. 할머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가은이가 손수 만든 액자를 보여줬어요. 가족 사진들을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우리 가은이 솜씨가 좋네. 할머니, 저는 이거 만들었어요. 현우도 자신이 만든 책갈피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은주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소라가 놀랐어요. 응. 너희가 좋아할 만한 걸로 해봤어. 감사해요, 어머님. 소라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은주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하세요? 가은이가 물었어요. 내일 요양원에 할머니들 만나러 가려고 해.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정말 그럴까? 네. 할머니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현우도 말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은주가 기뻤어요. 손주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그럼 내일 다 같이 가자. 좋아요.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가족들과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은주 씨,
박순례가 반가워했습니다. 순례 씨,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가족분들이에요? 네,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가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순례가 가은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님, 이거 드세요. 현우가 준비해온 과자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어요. 은주 씨, 가족들이 정말 좋아 보여. 김정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날 오후 은주는 가족들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소라가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존중해서 모시고 있어요. 은주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소라야. 늦었지만 깨달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그때 가은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저기 할머니들이 할머니 찾으세요. 그래, 가볼까?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은주 씨, 순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좋아요. 은주가 달려갔습니다. 도연과 소라, 그리고 아이들도 따라갔어요. 다 같이 찍을까요? 소라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들이 기뻐했어요. 네.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큰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은주와 요양원 할머니들, 그리고 도연과 소라, 손자들까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아들네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대한그룹은 여전히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었고 사회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가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와, 우리 가은이가 서울대에. 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어요. 은주가 기뻤어요. 손녀가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니. 할머니처럼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그래, 멋진 꿈이구나. 현우도 고등학생이 되어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요. 은주가 감동했어요. 손주들이 모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도연과 소라도 많이 변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미래산업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요양원 가세요? 응. 할머니들 얼굴 보러 가야지. 은주는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소라가 말했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요양원 봉사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머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그래. 네. 어머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은주가 뿌듯했어요. 그날도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은주 씨, 정말 행복해 보여. 순례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가족들과 잘 지내니?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야. 처음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은주가 웃었어요. 모든 게 잘 됐어요. 늦었지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요양원에서 뭐 하셨어요? 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이랑 옛날 얘기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재밌으셨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저도 다음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좋아요. 현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할머님들께 마술 보여드릴게요. 우리 현우가 마술을 할 줄 알아?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여보, 은주가 마음속으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족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은주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은주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낸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돈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김도연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